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이쇼쇼 박경아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이제 진짜 쌀쌀해진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여러분들하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업에 관련되어져 있는 창업 프로세스 10단계 하기로 했었잖아요.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시간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안 쓰시고 무작정 그냥 뭐 네일샵, 뭐 속눈썹 샵 이렇게 오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오픈하기 전에 세 가지는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오늘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진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창업 프로세스 중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업에 대한 개요를 먼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창업에 대한 그 목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치, 그 다음에 비전, 그것들을 그 사업 개요 안에 먼저 써 넣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상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상권 분석은 어떻게 보면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한 그 매출을 만들어내는 7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요즘은. 그래서 내가 상권은 어디에 해야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상권은 어디에 하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세 번째는 사업 분석을 하셔야 돼요. 분석이라고 하면 내가 이 상권에다가 할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여기 강남에다가 할 거야. 그러면 강남에 그 내가 하기로 한 그 주변에 시장 분석을 하시는 거죠. 시장 분석을 어떻게 그 주위에는 샵이 몇 개가 있고 그와 관련되어져 있는 미용, 뷰티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고 거기에 올 수 있는 유동인구, 그 다음에 혹은 아파트촌,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내가 여기에 예상하고자 하는 그 상가 앞을 지나다니는 고객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가드바이브 이마트에서 샵을 한 4년 정도 운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하기 전에 여기다 해야지라고서 일단 마음은 먹었었죠. 마음은 먹고 상권 분석을 하러 갔었을 때 그 바로 앞에 스타벅스가 있었어요. 근데 스타벅스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나요. 하루 종일 앉아서 거기를 왔다 갔다 지나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지? 하고서 세웠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여자들은 몇 명이고 남자들은 몇 명이지. 왜냐면 우리들의 주 고객은 여자들이니까 그 여성 고객을 타겟으로 했었을 때 여성 고객들이 이곳을 얼마나 많이 지나가. 이마트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그 이마트 안을 이용하는 주 고객층은 다 대부분 장을 보시는 여성 고객들이죠. 근데 그것 외에 거기 옆에 오피스동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 오피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장을 보지 않는 여성들은 얼마나 될까? 그 다음에 거기 바로 앞에 스타벅스가 있어가지고 스타벅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고객들은 얼마나 될까? 그 옆에 또 키즈 카페가 있었어요. 키즈 카페를 다녀가면서 우리 샵을 올 수 있는 고객은 얼마나 될까? 그 다음에 거기 바로 앞에 문화센터가 있어서 그 문화센터를 활용하면서 문화센터 안에 아기가 수업을 받는 동안에 우리 샵을 이용할 수 있는 엄마들은 있을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했었었죠. 그래서 시장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장 분석을 함과 동시에 이제 상권 분석을 동시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면서 여기에 고객 타겟층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 고객 타겟층에 대한 분석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기 경영 분석이 필요해요. 나는 이 시장 안에서 어떤 걸 제일 잘하지? 내가 여기에서 샵을 운영했었을 때 내가 무엇을 제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 어떤 메뉴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춰야 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케팅 수업 하면서 아마 스와트 분석에 대한 카테고리를 하나 넣어놨던 것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스와트 분석이나 STP 분석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운영 계획을 이제 세우시는 거예요. 운영 계획은 정확하게 이제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어떤 목표? 내가 언제 오픈할 것인지. 오픈한 시작점, 사업을 언제 시작할 것인지 그 시작점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셔야지만 마냥 내년에 오픈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년 1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타이트하게 뭔가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일정을 정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루즈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언제 오픈을 할 것인지 디데이를 정하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디데이를 정하고 나면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7일 정도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디데이를 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사업을 해야지, 창업을 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평생 못 하실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시작점은 언제지? 라고 했었을 때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얼마일지, 그건 여러분들이 통장을 딱 열어보면 너무나 잘 아실 거고, 그럼 내가 거기에 반해서 들어가는 예상 비용이 얼마나 되지? 그러면 내가 뭐 얼마의 대출을 받아야 되나? 아니면 대출을 받지 않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본금으로 다 해결을 할 수 있나? 그래서 총 예상 비용을 여러분들이 뽑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총 예산 비용을 꼭 뽑아봐라.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직원은 내가 몇 명을 두고 해야 되지? 직원은 몇 명까지 내가 운영 계획이 있지? 대부분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처음에는 한 명이 하다가요. 그 다음에 바빠지면 두 명이 하고요. 그 다음 또 좀 괜찮아지면 세 명이 해야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혼자서 오픈하잖아요. 그럼 평생 혼자서 오픈합니다. 그냥 1인 샵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내가 기술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오픈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기술의 자신 때문에 고객들은 여러분들 말고 다른 직원이 왔었을 경우에 원장한테 봤던 고객들은 원장한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고객한테 다시 이렇게 토스를 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직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계획을 세우시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 세우셔야 되죠. 오픈 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오픈 프로모션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3개월 동안에 오픈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샵이 좌우가 된다. 네. 다섯 번째는 사업의 매출 목표를 이제 정하시는 거예요. 사업 매출 목표를 정하시고 거기에 대한 투자 계획을 정하셔서 월별 매출 목표를 쭉 정해보시고 그 월별에 투자되는 사용 비용까지 한번 쭉 적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월별 매출, 연간 매출 목표를 쭉 정해보시고 내가 그렇게 돼서 얼마만큼의 투자 계획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매출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것들을 사업 계획서 안에 꼭 넣으셔야 됩니다.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결론에 가까운 내용들이죠. 여섯 번째는 이제 추진 일정 프로세스를 정하신 거예요. 추진 일정 프로세스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쭉 사업 계획서 안에 내용한 나열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언제 어느 때 할 것인지 엑셀표로 쫙 만들어서 이번 주차에는 상권 조사, 이번 주차에는 이제 인테리어 선정, 그 다음에 인테리어 선정됐으면 인테리어 시작, 그 다음에 직원 채용하기 시작, 그래서 직원 채용 다 됐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직원 교육, 그 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오픈 초도 물량, 주문, 오더, 그 다음에 오더 온 것들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뭐 영업 허가 면허 관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쫙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추진 일정 프로세스를 정하시는 겁니다. 그 추진 일정 프로세스를 정하면 그 일정대로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 안에서 움직이시면 돼요. 굉장히 편한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예상 수익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예상 수익 분석이 아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다섯 번째 말씀드렸던 거하고 같은 내용이죠. 매출 목표와 투자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더하기 빼기 해서 맨 마지막에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기 시작해서 내가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올 것인지 예상 수익 분석을 하셔야죠. 예상 수익 분석을 하지 않고 사업 계획을 세운다. 의미가 없습니다. 네, 예상 수익 분석을 해서 내가 이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이 정도의 수익을 한 달에 꼬박꼬박 얻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확신이 쓴다라고 하면 그 사업 계획서는 성공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계획서대로 여러분들이 꼭 그렇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 계획서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사업 계획서 안에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만들고 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용이 달라진다는 건 사업을 성공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계획서 안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내가 계획할 때부터 혼신의 힘을 다 쓸 거거든요. 오픈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꼭 쓰시고 창업하실 때 준비물로 첫 번째 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무슨 사업하지? 사업 개요. 어디에다 가지? 상권. 그 다음에 상권 조사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업 분석. 사업 분석은 시장 분석, 상권 분석, 고객 분석. 그 다음에 자기 경영 분석. 그 다음에 운영 계획. 그 다음에 사업 매출 목표, 투자 계획. 여섯 번째 추진 일정 프로세스. 마지막으로 예상 수입 분석.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 안에 이 모든 내용들이 쭉 나열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케이, 나 사업하는 거야, 시작하자 라고 하셔서 여러분들이 고고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내일 지식기술 경영자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안녕.